자, 저희가 이제 로그인 처리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저장 객체에 맞춰서 이제 뭔가를 써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JSTL에다 계속 이제 그 붙여서 쓰기에는 좀 그렇고, 자, 이제 저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제 뉴 하신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게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요. 지금 챕터 03 써주시고요. 지금 그 EL 객체하고 JSTL, EL 객체, 뭐 JSTL, 점 쓰셔도 되니까 JSTL 또 쓰시고, 점도 쓰셔도 돼요. JSTL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써서 쓰는 저장 객체, 스토어, 뭐 오브젝트. 예단대로 썼다. 좀 길게 썼는데, 내용을 전부 다 표시하다 보니까, 길게 썼습니다. 쓰셨고요. 그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이번에 넥스트 피니시 누르시면 안됩니다. 피니시 누르신 분은 제가 이제 그냥 얼른 지우고 취소한 다음에 디스크에서 지우자 이렇게 지우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여기 src 메인의 자바 부분에 자바 코딩을 짜시면 되고, 얘가 이제 그 빌드 밑에 클래시스 이제 생깁니다. 넥스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컨텐트 루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패스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로컬호스트 뒤에 패스. 그래서 원래 슬래시 쓰면 로컬호스트 슬래시가 요 슬래시가 되고요. 그 뒤에 이제 프로젝트의 패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폴더 만든 거나 이제 위치 기반에 해당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 이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처리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그 예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URL을 쓸 때 그냥 슬래시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그 보드 밑에 뭐 이렇게 폴더 위치 기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얘하고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틀린 게 이렇게 같지 않게 돼요. 뭐가 빠졌죠? 패스가 빠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슬래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패스를 가져다 끼워넣기를 하는 이런 처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서 쓰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쓰신 다음에 넥스트 눌렀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눌렀으면 여기 이제 제너레이트, 요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눌러서 사용한 건데, 제너레이트 얘는 필터 기능을 쓸 건데, 필터는 웹.xml 좀 건드셔야 되는데 이번 프로젝트 만드실 때,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할게요.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체크를 하시면서 쓰시면 이제 뭐가 달라졌냐 하시면은, 그 위에 거에 해당되는 것보다 src 메인의 웹-rf 밑에, 메인의 웹 밑에 웹-rf 밑에 보면 웹.xml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좀 달라져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생겼고요. 웹.xml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그 XML이니까 이런 태그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ML이 붙어 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ML이 붙어 있으면 마크아웃 랭귀지, 그래서 태그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요. 이게 앞에 있는 키고요. 뒤에 있는 게 데이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맨 아래 디자인 보기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소스 보기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태그가 나오는구나. 물음표 XML부터 이제 나오고, 웹APP 태그, 디스플레이 네임 태그, 웰컴 페이지 퍼스트 리스트 태그, 뭐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자꾸 저장을 해 놓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이제 데이터 저장을 여기다가 뭔가를 하면 이제 서버가 돌아갈 때 이를 참조해요. 참조시키기 위해서 얘를 이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개 만들어 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보기만 했어요. 지금 다룰 게 아니라서. 보기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부터 보셔야죠. 라이브러리. 챕터 02에 해당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src 메인에 여기 빨간색 다 해결한 다음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lib 요거는 이제 커밋 시켜드릴게요. 뒷면 커밋을 시켜드리고,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b 라이브러리죠. 저희 웹-rf 밑에 lib 여기 3개가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를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하시고요. lib에다가 컨트롤 V 누릅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JSTL,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JSTL, 그 다음에 자바 데이터베이스 필요하죠. 그래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그 다음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리레이션을 쓰는 페이지 오브젝트, 이런 게 필요합니다.
페이지네이션을 쓸 때는 이제 웹-RP 밑에 태그스라는 웹-RP 밑에 태그스라는 폴더도 필요해요. 그 안에 이제 태그 페이지 내비게이션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놨죠. 이게 JSP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태그스 폴더를 복사하셔가지고요. 웹-RP 밑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위치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세요. 이렇게 웹-RP 밑에 LIB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그스 안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되시겠죠? 네. 예,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자바 프로그램을 왕창 다 복사 붙여넣기 한다. 여기 자바는 이제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패키지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를 맨 위에 거부터 자바의 메인에 자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패키지 맨 위에 패키지부터 맨 아래 패키지까지 Shift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죠. 선택을 해주시고요. 복사 여기서 복사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서 자바 밑으로 프로젝트에 이렇게 자바 메인 이렇게 요게 이제 리소스 디렉토리라고 리소스 폴더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 패키지가 이렇게 붙어있는 꾸러미가 붙어있는 이런 거 이제 대인데다 클릭하시고요. 붙여넣기를 좀 해주시면 얘네들 싹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 집어넣고요. JSP 부분 전부 다 꺼내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썼던 자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src 밑에 맨 밑에 자바 폴더의 webApp 밑에 보드 이미지 include JSP 메인 멤버까지 요거까지 Shift 눌러서 이제 복사 이렇게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노티스 이렇게 meta.inf는 제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설정 부분이라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웹AP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라고 하죠.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제 완전히 전부 다 카피를 한 거죠. 소스 프로젝트 빼놓고 나머지 카피를 다 했어요. 이해되시겠죠? 카피를 전부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서버스 갑니다. 서버스 우리가 실행할 서버를 한 개 만들어야 되죠. 서버스 탭에서 한 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서버 만듭니다. 톰캣, 아파치 톰캣 서버고요. 아파치 톰캣 9.0 서버. 쓴 데다가 챕터 03, 03, 2L, 그 전부 다 디테일하게 안 쓰셔도 돼요. 2일까지만 쓰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알아보기만 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되셨나요? 알아보시기만 하시면. 챕터 3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쓰시고요. 다 써있으면 넥스트 눌러주세요. 그럼 서버는 챕터 3. el.jsp.store 오브젝트 되시고요.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서버를 만들면서 선택을 하셨고요. 이제 그 프로젝트 설정 부분 볼게요. 프로젝트 설정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위에다가 마우스를 놔두시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 설정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프로퍼티스 설정해 가시고요. 저희가 보실 거는 이제 프로젝트 패스셋이라고 중간에 보시면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스셋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자바 버전 다이나믹 웹 모듈은 4.0인데 자바 버전 특별히 자바 버전 보셔야 돼요. 버전 1.8 돼 있으니까 컴파일러도 이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 얘도 이제 1.8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 패스셋하고 얘는 맞도록 되어 있어요. 되시겠죠? 되시고요. 자바 빌드 패스는 이미 이제 JRE 시스템, 요게 지금 자바 버전, 자바 시스템이고요. 서버, 요거는 톰캣에 가지고 있는 거죠. 톰캣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들어와 있고요. 톰캣을 쓰겠다고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웹AP에서 사용되는 JSTL, JDBC, 페이지 오브젝트, 요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3개 복사 붙여놨더니 자동으로 인식되어 있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버 클릭하세요. 서버는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거 챕터 3번에 2에 이걸 선택할 거예요. 어플라이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한 개 눌러주세요. 맨 아래 타겟 런타임에 보시면 아파치 톰캣 9가 선택이 되어 있다. 되셨죠? 어플라이 클로즈 해서 확인도 하고 서버도 한 개 하겠다고 선택을 했습니다. 바뀐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예스. 바꿔 쓸 거 맞습니다. 예스 눌러주시고요.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제 서버스에서 지금 돌릴 서버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챕터 03 위한 톰캣 서버 더블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포트 번호 바꿔야 합니다. 80 포트. 그 다음에 타임아웃 바꿔야 됩니다. 180
타이머 180 정도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 맨 아래 모듈스 클릭해 주시고요. 이 패스가 지금 엄청 길게 돼 있죠. 에디트 눌러주시고요. 얘가 슬래시로 바꿔주세요. 슬래시. 얘가 루트입니다.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됐으면 저장합니다. 저장해서 돌리면 되고요. 컨트롤 S 눌렀습니다. 저는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다 했으면 닫으세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으면 저희가 메인이 어디냐면 메인이 여기 있습니다. 메인 부분에서 main.jsp 만들어 놨고요. 요거를 메인입니다. 딸랑 메인입니다. 한 개 써놨어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메인입니다 해서 좀 바꿀 거예요. 바꿔 사용하게 되고요. 데이터를 지금 맨 처음에 뭘 보여주지? 라는 것을 이제 뭔가를 이제 표시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운영하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 또는 소비자가 예를 들어 와서 고객 회원들이 보고 싶어 할 만한 데이터를 여기다 뿌려주시면 돼요. 메인은 아무거나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거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고객이 딱 맨 메인에 들어왔을 때 야 이거 참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보고 싶은 데이터, 사용자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뿌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메인을 아무거나 만드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그냥 남의 엉뚱한 거 갖다 쓰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할 일이고요. 나중에 해보시면 됩니다. 금방 되세요. 어렵지 않게 금방 되니까 일단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래는 여기 서버를 선택하지 않아도 서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서버가 아까 설정에 의해서 서버가 지금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죠. 챕터 03에 이제 서버 쪽에 돌아가서 이제 돼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로그인 처리를 지금 해보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그인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로그인 처리를 하시려면 이제 JSP의 기본 저장 객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저장 객체는 4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장 객체에 해당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버가 스타트되면서 생기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최초 접속을 하게 되면 생기는 세션, 최초입니다. 최초. 이제 계속 사용할 때는 생기지 않고 사용하던 걸 계속 쓰게 됩니다. 페이지 요청에 대해서 쓰게 되는 리퀘스트, 그 다음에 페이지 JSP 딱 하나만 쓰게 되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게 되는데요. 저희가 로그인 처리할 때 뭘 쓴다고요? 세션을 쓰셔야 돼요. 세션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JSP 기본 객체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JSP를 사용할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글자 몇 개만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되셨죠? 만들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객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네들한테 데이터를 저장하시면 되는데, 저희 로그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메인 페이지에 로그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쓰는데, 여기 인크루드 되어 있는 헤더 안에 있는 거죠. 헤더 안에 메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쓰십니다. 메인 인크루드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인크루드 헤더라는 게 있는데, 헤더 안에서 이렇게 코딩이 되어져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로그인이라고 버튼을 보여준 거는 여기 있죠? 로그인 버튼 한 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면 보여주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보여주지 말자, 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얘는 원래 로그인 폼.jsp를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되고, 모달창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는데, 저희는 모달을 이용하는 걸로 코딩을 짰습니다. 아시겠죠? 모달을 이용해서 누르면 여기 이제 모달이 나와서 폼태가 나와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폼.jsp를 같은 페이지로 짜놓은 거예요. 같은 파일에다가 한꺼번에 짜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로그인 폼.jsp에다가 짜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전 프로젝트들은 모달을 이용하지 않고 로그인 폼.jsp로 했던 동영상들이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아시죠? 저희가 로그인 폼.jsp를 만들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을 해서 쓰시면 되는데, 로그인 폼.jsp를 요 밑에다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만들어야 되겠죠. 로그인만 현재 있습니다. 로그인만 있으시고요. 로그인 말고 로그아웃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한 개 더 만들게요. 버튼 한 개 더 만드시고요. 버튼이 있는데, 버튼 밑엔 모달로 되어 있는 거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요. 타겟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것도 다 지우시고요.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으로 쓰겠습니다. 로그아웃.
사용하시고요. 로그아웃. 그 로그인이 아니면 로그아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둘 중에 하나가 나오시면 됩니다. 나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위에 거는 앵커 태그를 썼으니까 앵커 태그를 li 태그 안에 앵커 태그를 사용하시면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이 되고요. 버튼 태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쓰게 돼요. 그 모양이 좀 달라지죠. 저는 이제 모양이 이렇게 다른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위에 천장이 바뀌기도 하고 그죠? 디자인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패턴대로 만드시면 좀 편하다. 위에 있는 패턴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좀 편한데 얘는 이제 버튼으로 만들어서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이게 이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동이 안 되면서 요거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면 좋으세요.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고요. 로그아웃은 앵커 태그로 만들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아웃은 앵커 태그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href 이꼬로 사용해서 멤버 밑에 처리 로그아웃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logout.jsp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시고요. 타입이나 클래스는 버튼이고요.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좀 지우시고 여기 보니까 여기 클래스는 지정을 안 했네요. 지정을 안 해도 그냥 되는 것처럼 써져 있어요. 로그아웃이라고 써주시고요. 버튼 대신에 슬래시 앵커 태그로 이렇게 묶어주시라. 아시겠죠? 저장하시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했나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 이제 로그인은 이렇게 돼 있지만 로그아웃은 밑으로 떨어졌네요. 지금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li 태그 안에 두 개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한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li 태그를 같이 한 개씩 묶어서 만들어야 되겠네요. li 태그를 한 개 이렇게 더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위에서는 로그인을 지워 주시고요. 위에서는 로그아웃을 지워 주시고요. 밑에서는 로그인을 지우세요. 로그인 이렇게 쓰시면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렇게 한 줄로 쭉 붙게 됩니다. 되시겠죠? 쭉 붙게 되십니다. 지금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도 좀 이상한데 로그인 버튼에 해당되는 것들 이제 조금 고쳐보시면 그냥 앵커 태그로 고칠게요. 앵커 태그 고치시고요. 고치시고 같은 페이지에서 쓰는데 뭐 href 이렇게 href는 사실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고요. 그 타입이 버튼 아니에요. 버튼 아니고 클래스도 버튼입니다 라고 이제 써져 있는 거를 지우는 거죠. 지우시고요. 요것들은 모달 때문에 필요해서요. 모달 데이터 토글과 데이터 타겟은 모달 때문에 필요하고요. 슬래시 버튼으로 되니까 슬래시 A 이렇게 눌러서 저장하세요. 저장해서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시 오셔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변하고요.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렇게 모달이 열리는 거죠. 클로즈 눌러서 이제 이렇게 모달이 열리시고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쓰시고 폼 태그에다 로그인 처리라면 이제 폼 태그에 의해서 로그인이 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이 깔끔해지죠. 이렇게 되시겠죠? 지난번에는 모달창 복사 붙여넣기 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li 태그 안에 a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저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 아시겠죠? 대신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토글이나 데이터 타겟 같은 경우에는 요 모달창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잘 되셨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쓰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세션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만들 거라서 쓸 건데 세션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자바의 멤버의 부여 객체를 뭘 만들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멤버 밑에 부여가 로그인 부여가 있고요. 로그인 처리를 위해서 사용한 로그인 부여가 있고 멤버 부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로그인 부여를 저장하는 요거를 어디다 저장하냐면 세션을 이용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션에다가 저희가 세션에다가 이름은 로그인으로 저장할 거예요. 로그인 아시겠죠? 얘는 그 로그인 부여를 로그인 처리하는 정보를 이제 로그인이라는 변수처럼 사용되는 이걸 이제 사용되는 거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셋 어트리뷰트에서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걔를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로그인 안에 이렇게 비어 있으면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로그인이 비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을 했다. 로그인이 비어 있으면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로그인이 비어 있지 않으면 로그인을 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보통 변수의 값이 있으면 로그인을 했다. 변수의 값이 없으면 변수의 값이 없으면 로그인을 안 했다. 값이 있으면 로그인을 했다. 아시겠죠?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해요. 세션 밑에 로그인이라는 데다가 만들어 놓고 이 로그인에다가 값을 저장해 놨으면 로그인을 한 거고요. 안 했으면 로그인을 안 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if 문장을 써서 판단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로그인이 나오게 할 거냐, 로그아웃이 나오게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if 문장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결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위에 건 지워드릴게요. 지금 모달로 했기 때문에 모달도 이제 이렇게 모달만 하고 앵커텍은 지울게요. 지우시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위에 요 li를 보이게 할 거냐, 요 li를 보이게 할 거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실 때 저희가 세션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냥 로그인입니다. 그래서 써서 if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if 문장을 써서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이렇게 쓰시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것보다 JSTL이라는 걸 사용하실 거예요. JSTL. JSTL은 태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대신에 그냥 이런 형식의 태그를 만들어서 쓰는 형식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쓰는 게 JSTL,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태그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쫙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 중에 if나 while문 뭐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for문, foreach문 이런 거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JST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걔를 쓰려면 어떻게 되냐? 태그라고 등록을 하셔야 돼요. 꺽쇠표시 퍼센테이지 쓰시면 이렇게 골뱅이 사용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 태그를 등록할 거야.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태그 라이브 JSTL이 태그 라이브러리예요. JS 맨 끝에 TL 붙어 있잖아요. 그 태그 라이브러리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프리픽스 나오죠? 프리픽스 나오시는데 보통 얘를 그 JSTL의 코어, 기본적인 뭐 포문이나 while문, if문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코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코드를 해서 C라고 보통 씁니다. 프리픽스에 C라고 쓰시고요. 다른 걸로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C라고 쓴다. 아시겠죠? 자, 또 한 칸 띄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누르면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미 만들어 놓고 폴더를 사용하는 거는 태그 dir를 사용하게 되고요. 폴더를 이용해서 내가 태그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걸 좀 가서 찾아서 쓸 거예요. 라고 쓰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URI 라고 쓰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라이브러리는 도메인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URI 형식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URI 엔터 치시면 그것도 그 URI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또 누르세요.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등록이 된 거고요.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등록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라이브러리 인식을 못해서 얘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 중에 저희는 하나, 둘, 세 번째 자바 sun.com의 JSP의 JSTL의 코어를 사용할 거다. 됐죠? 이걸 다른 걸 선택하시면 여기 밑에도 코어가 있는데 다른 걸 선택하시면 동작이 제대로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틀린 거예요. 프로그램이 틀린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코어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세 번째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엔터 치세요. 되시겠죠? JSP에서 사용하고 있는 JSP 태그 라이브러리를 쓸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저장을 하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해서 얘를 구분해내는, 얘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분해내는 것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작성을 해서 씁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if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if 문장 아시겠죠? if 문장 만들어 쓰시는데 꺽쇠표시 쓰세요. 꺽쇠표시 쓰시고요. C 땡땡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땡땡 쓰시면 여기 이제 쓰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choose 선택한다. 여기 catch try catch에서 catch 그래서 사용하시고 choose 선택한다.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for each 쓰시고요. for 토큰 여러 개가 있는데 토큰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토큰이 여러 개 있는데 걔를 전부 다 실행하자 이런 뜻이고요. if 문장이 여기 나오네. if out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out 이렇게 되어 있고요. choose와 함께 사용하는 otherwise가 있습니다. 그 외에 사용되는 것들 뭐 otherwise 쓰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if 문장 쓸 거예요. if 조건에 맞냐 안 맞냐 아시겠죠? if 문장 써가지고 사용할 거예요. 쓰셔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if 선택해 주시고 엔터 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테스트가 조건문 if 뒤에 나오는 가로가 닫고 나오는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에 해당이 되시고요. 슬래시 if를 컨트롤 X 눌러서 여기 밑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써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li 태그가 if 문장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탭키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가시면 이제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JSTL을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을 때 자동으로 안 되면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밑에서 저희가 헤더 쪽에 로그인, 로그아웃을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로그인, 어떤 거는 로그아웃 이렇게 쓰는 거죠. 로그아웃이냐 로그인이냐 쓸 때 이렇게 if 문장을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쓰세요. 달러 쓰시고요. 중괄호 여시고요. 일기체고요. 그 다음에 empty가 번역하면 뭐죠? empty. 네, 비어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empty 쓰시면 색깔이 변해야 돼요. empty 색깔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씁니다. 로그인이 비어있다면 로그인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비어있다면. 밑에 거는 비어있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if 문장 쓸 때 if else는 없습니다. else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else를 안 쓰면은 어떻게 쓰냐? 그냥 밑에 거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밑으로 내리세요. 그리고 이제 if 문장에 해당되는 if 슬래시 c 때니까 if도 이렇게 복사 붙여서 똑같이 내려주세요. 내주시고요. 얘는 반대죠? 반대니까 느낌표란 게 empty 앞에 느낌표란 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느낌표. 비어있지 않다. 느낌표를 붙여서 비어있지 않다 라고 써주시면 되세요. 비어있으면, 이거 로그인이라는 게 비어있으면 로그인이 나오고요. 비어있지 않으면 로그인 했다는 거죠. 그럼 로그아웃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기 썼습니다. 새로 고치, 여기 지금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이 같이, 두 개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나오고 계시던데, 새로 고침을 하세요.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만 나오죠. 로그아웃은 사라집니다. 로그인만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얘가 href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적었네요. 그 뒤에 손가락 표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href 속성이 한 개 있어야 되는데, href 이거로 쌍따비 찍고, 임시로 쓸 때 샵 쓰세요. 샵. 그냥 샵 쓰시고, 나중에 클릭을 하면 샵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표시가 안 나와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손가락 표시가 나오죠. 근데 클릭을 하면 이제 모달만 열리면 되니까 모달이 먼저 실행이 되네요. 모달이 먼저 실행이고, 제가 샵으로, 메인에서 샵으로 해서 넘어가진 않네요. 넘어가진 않고, 현재 넘어갔으면 여기 샵 보여야 되는데 샵으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모달이 우선 적용이 되네요. 아시겠죠? 저희가 쓰시니까 여기 샵 쓰시면 손가락 표시, href 속성이 있으면 손가락 표시가 나오고요. 그 href 속성이 없으면 손가락 표시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강제적으로 손가락 표시 보여주세요 라고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로그인 처리를 하면 로그인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로그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로그인을 할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력하세요 라는 것은 저희가 모달 창으로 한 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세요 만들어 놨죠. 이렇게 사용하세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만들면 어디로 가야냐? 멤버의 로그인.jsp로 가야 한다. 로그인.jsp. 여기서 뭘 하냐면 이제 옛날 오픈 파일, 그 옛날 거를 이제 어떻게 짰지라는 걸 참고해 보셔야 돼요. JDC 프로그램에서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쪽에서 짰었죠. 자바 짜가지고 쓰셨는데, 자바에서 이제 그 프로젝트 밑에 src 밑에 컴 밑에 웹장 밑에 메인이 아니라 멤버 밑에 컨트롤러. 자,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자른 게 있어요. 로그인 하자.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6번 해놨죠.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짜시는 게 지금 헤더 부분에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헤더 부분에서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이냐 아니면 로그아웃이냐. 아시겠죠? 이 부분장에 의해서 짜시는 거. 지난번에는 3학년선자 짰습니다. 3학년선자로. 그 로그인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이렇게 해서 사용했어요. 자, 로그인을 하면 6번이죠. 6번을 하시면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죠. 6번 했으면 얘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받아와서 받습니다. 파라미터를 전달을 받아서, 아이디 비밀번호는 이제 한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처리를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 처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처리가 되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제 모델에 받아서 파라미터 전달되는 것을 받고 VH를 만듭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로 가서 로그인 처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가져와지면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요. 가져와지지 않으면 안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좀 확인해 줄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면 되시는 거예요.
되시겠습니까? 네, 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를 뭘로 짜야 한다? 여기 헤더 부분에 보시면 얘가 이제 클릭을 해서 짜는데 폼택을 보면 로그인.jsp를 짜야 된다. 폴더 위치는 멤버에다가 로그인.jsp로 짜야 합니다. 그래서 멤버 폴더 밑에 있죠? 폴더 밑에 로그인.jsp 없네요. 로그인.jsp 여기 있네요. 로그인.jsp 더블 클릭해서 여십니다. 여시면 여기다가 만드는데 이제 그냥 로그인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DB 처리는 전혀 안 했어요. 아시겠죠?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맨 처음에는 전달되는 데이터를 받아요. 한글 처리를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글 처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실 거는 이제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데이터 받기 받아 처리합니다. 받기를 해서 부여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부여객체를 만듭니다. 객체 만들기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만들었던 로그인 서비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가 컨트롤이고요. JSP 쪽이죠. 지금 JSP 쪽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JSP 자체가 옛날에 짤 때는 컨트롤러입니다. 이게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에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6번을 눌러서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로그인 서비스, 멤버 로그인 서비스였을 것 같아요. 지금 멤버 쪽에 서비스 패키지 보고 있는데요. 멤버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멤버 로그인 서비스로 가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고요. 서비스 만드시고 그 중에 이제 멤버 DAO 에 가서 이제 로그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 DB 등록이 아니라 여기 써져 있네요. 멤버 로그인 서비스로 가셔가지고 쓰셔야 되고, DB 등록이 아니라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이제 가져와집니다. 가져온 다음에 뭘 쓰시냐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면 데이터가 널이거나 가져와집니다. 가져와지면 로그인 처리합니다. 로그인 처리라는 것은 부여객체를 세션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세션에다가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션에서 집어넣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로 가시면 되죠.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냐? 얘가 가져오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면 로그인 오류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져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널이 됐다는 얘기죠. 로그인 부여가 널이 돼서 사용한 경우에는 저희가 얘를 이제 리다이렉트 할 때 오류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